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그날 아내는 불륜남의 차에 올라탔다. 짐도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나는 법원 계단에 혼자 서서 그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다. 20년 결혼 생활이 저렇게 가볍게 끝나는구나. 그날 밤 나는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열었다. 장인의 심장 수술비,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그 결제 내역을 조용히 내려다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해지 버튼을 눌렀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 통, 두 통, 10통 응급실, 중환자실, 장모 번호, 수진 번호, 66통의 전화가 그날 밤 나를 덮쳤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결제가 안 돼요. 1억이 넘는 수술비를 우리가 어떻게 내요? 수진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다. 제발 아빠 죽으면 내 책임이야.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단 한 줄만 답했다. 이혼했잖아. 이제 효도는 직접 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훨씬 더 오래전부터였다. 그리고 그날 밤 드러난 진실은 나조차 상상하지 못한 배신의 끝이었다. 내 이름은 민우, 올해 54세다. 대기업 과장 출신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2억이 조금 넘었다. 많지는 않지만 노후 준비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내 수진과는 맞선으로 만나 20년을 함께했다. 슬아의 자식은 없었다. 수진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나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둘만의 삶을 살았다. 수진의 집안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장인은 한때 사업을 했지만 내가 결혼할 무렵엔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다. 빚은 없었지만 재산도 거의 없었다. 장모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매달 병원비가 꽤 나갔다. 결혼 초부터 나는 처가 쪽 병원비를 일부 보탰다. 수지는 고마워했고 나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결혼 5년차 되던 해 장인이 쓰러졌다. 심장판막증, 수술을 받아야 했다. 민우야, 미안하다.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장모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수진도 울먹였다. 오빠, 아빠가 죽을 수도 있어. 제발 도와줘.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시 내 통장엔 5천만 원 정도 있었다. 전액을 수술비로 냈다. 수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그 후로도 장인의 병은 계속됐다. 심장은 한번 고장나면 끝이 아니라고 했다. 정기검사, 약가, 재수술 대기 매달 자동이체로 묶인 병원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오갔다. 민우 씨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장모는 늘 그렇게 말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괜찮다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 15년 차쯤 수진이 휴대폰을 이상하게 아끼기 시작했다. 화면을 엎어두고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새벽에 몰래 문자를 확인했다. 나는 물었다. 누구한테 연락 오는 거야? 친구. 이 시간에? 응. 그냥 고민 상담. 그때는 그러려니 했다. 의심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지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다. 저녁 식사도 대충, 대화도 거의 없고 주말엔 혼자 나가기 일쑤였다. 어디가? 친구 만나. 몇 시에 와? 늦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수진의 카톡을 봤다. 휴대폰을 탁자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알림이 떴다. 오늘 밤은 안 돼. 남편이 집에 있어. 보낸 사람 이름은 오빠.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며칠을 지켜봤다. 수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주말마다 사라졌고 명절에도 일찍 나갔다. 장인 병문안 간다는 핑계였지만 병원에 전화해보니 그날 장인은
입원 중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수진에게 조용히 물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할까? 수진은 잠깐 당황했다가 이내 차갑게 웃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 재산 분할은 절반씩, 퇴직금 2억 중 1억은 수진에게 넘어갔다. 나는 담담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법원을 나오던 순간 수진은 주차장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차에 올라탔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은 스스럼없이 웃으며 차를 몰고 갔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장인 수술비 자동이체 매월 280만 원. 손가락이 떨렸지만 나는 해지 버튼을 눌렀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수진의 SNS를 몰래 확인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친구 계정으로 들어가니 볼 수 있었다. 거기엔 이미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수진과 그 남자, 고급 레스토랑, 웃는 얼굴, 새 출발이라는 해시태그. 댓글엔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썼다. 언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 드디어 자유 찾았네. 축하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다. 20년이 이렇게 가볍게 지워지는구나. 그런데 그날 밤 전화가 왔다. 장모였다. 민우야, 아버지가 또 응급실에 가셨어. 네, 심장이 안 좋대.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한대. 그런데 결제가 안 된다는데 혹시 카드 문제 있어?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장모님, 저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목숨이 달린 일인데. 목소리가 떨렸다. 울먹이는 소리도 섞였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수진 씨한테 연락하세요. 이제 제가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아빠 수술비. 왜 끄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더 이상 민우 오빠가 아니라 오빠였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린 이혼했잖아. 이제 남이야. 그래도 아빠 목숨이 달렸는데 그럼 내가 내든가 아니면 그 남자가 내든가. 수진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가 정말 이럴 거야? 응, 나 이럴 거야. 전화가 끊겼다. 30분 뒤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장모였다. 민우야, 제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장모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젠 힘듭니다. 15년 동안 우리 아버지 살린 게 내가 아니었어.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그땐 가족이니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젠 아니잖아요. 이 나쁜 자식이.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욕설이 쏟아졌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소주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15년 동안 장인을 살렸다. 5천만 원, 1억, 1억 5천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2억은 넘게 쓴 것 같았다. 내 퇴직금이 전부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런데 수지는 나를 배신했다. 이혼하자마자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던 사이였다. 나는 뭐였을까? ATM기였나? 효자 코스프레를 위한 도구였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수진의 동생, 처제였다. 매형 아버지 정말 위험하대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미안해. 난 이제 매형 아냐. 그래도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처제, 내 언니한테 물어봐. 그 남자는 왜 안 도와주냐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전화는 총 66통이 왔다. 응급실, 중환자실, 장모, 수진, 처제, 심지어 수진 친구까지 모두 나를 원망했다.
나를 욕했다. 나를 괴물 취급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다. 이혼한 지 일주일째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인 재훈이었다. 재훈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민우야, 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너 바보야. 이혼할 때 왜 재산분할 다 내줬어? 그냥 귀찮아서. 재훈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있잖아. 너 처가 쪽이 얼마나 받아갔는지 알아? 1억 아냐? 퇴직금 절반.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너 15년 동안 장인 병원비 된 거 증여야. 뭐? 법적으론 증여야. 근데 증여세 신고 안 했지? 그럼 탈세야. 나는 멍하니 재훈을 쳐다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재훈이 설명했다. 내가 15년 동안 장인에게 쓴 돈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오면 나한테 추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정리해. 증여 계약서 같은 거 남아있어? 없어. 그냥 계좌이체로 보냈어. 재훈이 혀를 찼다. 민우야, 너 진짜 호구였구나.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나는 옛날 통장 내역을 뒤적였다. 15년치 이체 기록이 빼곡했다. 장인 병원비, 장모 병원비, 처가 집 보일러 수리비, 처제 결혼 자금, 장인 생신 용돈. 계산해보니 총 2억 7천만 원이었다. 나는 멍하니 숫자를 내려다봤다. 내 퇴직금이 2억 남짓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처가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와중에 수지는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재훈이 조사해준 자료에 따르면 수지는 결혼 10년 차부터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 매달 내 월급에서 생활비를 받았으면서도 일부를 빼돌려 자기 명의 적금을 들었던 것이다. 그 적금 총액은 8천만 원. 거기에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1억까지 합치면 수지는 현재 1억 8천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수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틀 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빠, 아빠 수술 끝났어. 1억 3천 들어갔어. 우리가 겨우 모은 돈 다 털었어. 이제 만족해? 나는 차갑게 답장을 보냈다. 난 오빠 아니야. 그리고 축하해. 이제 내가 직접 효도하는 거잖아. 수진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응, 난 이럴 거야. 15년 동안 우리 아빠 살린 게 내가 아니었어. 맞아. 근데 15년 동안 나를 배신한 것도 내가 맞잖아. 수진이 숨을 헐떡였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부터 그 남자 만났는지 나도 다 알아. 침묵.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전화가 끊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실말이. 그날 밤 나는 수진의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예전에 한두 번 본 적 있는 지인이었다. 민우 씨 죄송하지만 할 말이 있어요. 네, 수진이가 사실 3년 전부터 그 남자 만났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3년? 네, 제가 말렸어요. 근데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민우 오빠는 착하긴 한데 재미가 없어. 그냥 ATM기 같아. 라고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재훈에게 부탁해서 수진과 그 남자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호. 45세, 직업은 자영업자였지만 실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결혼 사기, 보이스피싱 연루, 대출 사기까지. 더 놀라운 건 그 남자가 현재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총 빚은 3억. 그런데 수지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재훈이 말했다. 민우야,
그 남자 수진이 돈 노리고 접근한 것 같은데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그럼 수진이도 당하는 거네. 그렇지. 근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잠시 고민했다. 수진에게 경고해 줄까? 아니면 그냥 두고 볼까? 그런데 그날 밤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우야,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너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는데 내가 욕까지 했잖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괜찮습니다, 장모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근데 민우야, 너 수진이가 누구랑 사는지 알아? 네, 알아요. 그 남자 사기꾼이야. 나는 깜짝 놀랐다. 장모님도 아세요? 응, 어제 알았어. 처제가 알아봤거든. 근데 수진이는 아직 몰라. 장모가 한숨을 쉬었다. 민우야, 미안하지만 수진이한테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어? 엄마 말은 안 들으니까. 나는 피식 웃었다. 장모님, 전 이제 남이에요. 알아. 근데 그래도 수진이 내 와이프였잖아. 였죠. 과거형이에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20년을 함께 산 여자, 15년 동안 처가를 먹여 살린 남자.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배신과 빈 통장뿐이었다. 나는 그제야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분노, 혼란, 좌절, 감정 단계. 분노.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15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혼란. 근데 그래도 수진이가 사기꾼한테 당하면 나도 마음이 불편한데. 좌절. 아니야. 이제 상관없어. 난 이미 끝난 사람이야. 나는 그날 밤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다. 수진이 어떻게 되든 장인이 어떻게 되든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조용히 혼자 살고 있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다. 그냥 혼자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어느 날 처제에게서 연락이 왔다. 매영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그 남자한테 사기당했어요. 돈 다 털렸어요. 1억 8천 전부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언니가 충격받아서 쓰러졌어요. 지금 우울증 치료받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매영, 미안하지만 한 번만 와줄 수 있어요? 언니가 매영 보고 싶대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병원으로 갔다. 수지는 초췌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오빠, 미안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수진이 울먹였다.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했어. 너보다 나를 더 이해해준다고 했어.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돈만 챙기고 사라졌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뭐?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피식 웃었다. 미쳤어? 오빠 제발. 수진아, 넌 나를 ATM기라고 했잖아. 3년 동안 바람 피웠잖아. 이혼하자마자 다른 남자랑 동거했잖아. 수진이 고개를 떨궜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돈 떨어지니까? 아니야. 진짜 후회해. 후회는 늦었어. 나는 일어섰다. 감동 눈물 엔딩. 수진이 내 손을 붙잡았다. 오빠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는 손을 뿌리쳤다. 수진아, 난 15년 동안 내 가족 살렸어. 2억 7천 썼어. 근데 넌 나한테 뭘 줬어? 수진이 울먹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병실을 나왔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갈등, 봉합 또는 회한. 병원을 나와 걷는데
장모가 나를 불렀다. 민우야. 나는 멈춰섰다. 장모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장모가 눈물을 흘렸다. 너 덕분에 우리 아버지 살았어. 근데 우린 너한테 너무 못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는 할게요. 근데 다시는 안 봐요. 장모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게 맞겠지. 잘 살아. 민우야. 나는 돌아섰다. 시니어에게 위로 주는 메시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 사랑했고, 희생했고, 베풀었다. 그게 잘못은 아니었다. 다만 상대가 잘못이었을 뿐이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남은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고 조용히 혼자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마지막 10초 문장.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언제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